교육창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국에 지금 계시는 초, 중, 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들이 교장직을 수행할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저 교육청, 교육감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소가리를 하면서도 그대로 복종하면서 학교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에 정교조 이 출신 교육감이 10사람, 그 다음에 친정교조 성향 교육감이 4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이 정교조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감으로서. 그분들 중에 7개 시도 교육감이 작년에 정교조와 단체 협약을 맺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는 지시의 공문을 내렸다 하는 이러한 그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절에, 학생인권이 아니고 정교조와의 단체 협약, 이것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현 실태에서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정교조와 지금 법의 노조와 단체 협약을 했다는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교장들한테 이행하라는 공문을 이렇게 내보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학교장님들은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이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이번에 입법 예고하면서 상당히 지금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광주, 서울, 전라북도 이렇게 4개 시도가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경상남도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지금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단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안 보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보칙 제5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은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재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학칙을 재개정해라. 재개정해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이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첫째가 학교 학칙은 학교장의 권한이죠. 학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죠.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가지고 처당이요. 처당이 학교 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칙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고 결국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칙을 재개정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법의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학교장한테 이행해라. 또 학생 인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학칙에 재개정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해라. 학칙을 재개정해라. 이것은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불법이라 하기는 좀 그러지만은 불법에도 해당되죠.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요. 이거 솔직히 왜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초등중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속에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학생 인권조례도 쭉 보면요.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학생 인권조례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학교에서 이행하라? 학칙에다 넣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장님들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시하면요. 법에 위배된 것을 지시하면요. 학교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교육감이 하락해도 잘못된 것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 교장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정교조와 단체협약 내용이라 해가지고 방학 중에 과거에는 이 방학이 되면은 그 근무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요. 방학 중에 학교에 가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 지키고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장 할 때도 그런 공문이 왔어요. 이것은 정교조와 단체협약 사항이니까 근무제를 없애라. 이제 근무제 편성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임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도 이 근무제를 없애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교법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교법전을 딱 펴놓고 이거 가지고 와서 봐라. 보겠나. 이게 뭐라고 돼 있는가 봐라. 제가 지금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 몇 조 어딘가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방학 중에 교사는 근무지 이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어요. 근무지 이외,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학교장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수 휴가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장이 결제했을 때 교사들은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연수를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줬더니 보고 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대요. 봐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 학교에 나오게 되어 있다, 원칙은. 그러나 방학 중에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즉 가정이라든지 다른 연수기관에서 여러분이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이 허락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근무조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근무조를 만들어서 저는 제가 학교장을 그만둘 때까지 저는 근무조에 의해서 학교를 경영해 왔습니다. 방학 중에. 근데 그때도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근무조 없이 교장 교감이 학교를 지키고 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정교조와의 단체 협약 사항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법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 법이 어떤 법에 이게 적용되냐 하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제 여기에가 단체 교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관과 단체 협약을 할 것을 권한다. 권한을 가진다. 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주의 깊게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이것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 구속력인데 거기 내용 어떻게 되냐.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다른 자들의 단체 협약도 적용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절반 이상 50% 이상이 근무할 때는 그 단체 협약을 이행해야 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따를 수 있다. 다른 직원한테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교조 선생님들의 수가 50% 미만일 때는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엄연히 법에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법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것은 법의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교육감들이요, 이런 불법을 장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정교조 출신이나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조금 너무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감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감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교육 철학을 심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밀어붙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그 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 우리 이 정교조 교육감들, 저는 좌파 교육감이라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 교육감들이 평등 사상에 의해서 우리 교육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입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분들은 시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시험 그러면요, 차별, 경쟁, 이 선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경쟁이 없는 이런 행복한 학교 이런 거를 스로건을 내세우고 이분들은 학교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범에도 신학년에 반편성 고사 이것도 못 보겠잖아요. 지금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지금. 근데 반편성 고사를 왜 봅니까?
그건요, 서열을 얘기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학급을 어떻게 성적에 의해서 고르게 배치시키고 싶은 그러한 그 의도하에, 목적하에 반배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고르게 모든 반이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학습의 효과 이런 것이 더 날 수 있다. 이런 그 의도하에 그렇게 반배치고사를 보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해버렸어요. 국가 수준 학습 지도표가 없애버렸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 좌파 교육감들이요, 국사 역사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요. 이거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했죠. 그분들이 없애라고 막 명령도 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안 된다. 학교장들은 이거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그때는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교과서 선택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부형한테 있죠. 그거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교과형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권,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즉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뭐 교복, 책복, 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라든지 정규 수업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후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이것도 학교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 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에다가 지금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중에는 방과 후 교육 활동, 오후 고등학교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수업하지 마라. 7시 이전에 끝내라, 정규 수업은. 그리고 자율학습은, 야간 자율학습은 10시 이후에 하지 마라. 이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교육감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시 등교도요. 9시 등교 누구 권한입니까? 학교장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받으면서도 딱 입을 다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인사권과 여러분의 인사권과 예산 지원권 이런 모든 것을 교육감이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은요, 교육이 잘못되면 잘못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는 시도 초중고등학교 이 교장단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잘못된 것을 건의하고 교육감한테 이거는 학교장 권한인데 왜 이걸 침해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학교장을 이렇게 합니다. 학교장들은 어쩌고 했냐, 복지부동. 요새는 더 심하게 말하는 낙지부동이란 말을 해요. 완전히 뻘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육감 너야 뭐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대하라.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감들의 그 조건평등 사상, 조건평등이죠. 이런 것은 잘못 학교 교육에 적용시키면요, 교육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장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교육감한테 조금 잘못 보여가지고 좀 적은 학교로 이렇게 좌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의 바른 길을 위해서는 한 말씀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교조 출신 그 교육감들이 평교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요, 이분들이 평교사를 할 때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본 적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개정에는 한두 분 계신가 모르지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평교사로서 수업만 하고 그리고 정규조 활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경영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 경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면 중요 보직, 특히 교무주임, 교무과장, 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그 교무주임 또는 교무부장 이런 직위를 한 번쯤 맡아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교장 공모제 어쩌고 막 합니다. 15년 이상이면 평교사 15년 이상이면 교장 됩니다. 이것도요 큰 모순입니다. 옛날 노래 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앉으면 주인인데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앉혀놓으면 주인은 됩니다. 누구든지 앉혀놓으면 교육장도 할 수 있고 교육감도 할 수 있고 학교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앉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어떤 집단이 잘 운영되려면 그 지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렴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루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하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앉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참 어떻게 보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장 선생님들한테 좀 쓴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나서셔야는 안 됩니다. 학생 인권조례요 만들어도 그것이 위법성이 있는 조항이면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위법인데 어떻게 지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왜 지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더라도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더라도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안 돼. 우리 학생들의 그 생활지도 문제, 복장은, 머리는, 휴대폰은 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결정해서 학칙으로 정해서 해 나가면은 그거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정의로운 우리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약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요, 우리 교육은 교육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에 의해서 학교 교육은 성피가 좌우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성피가.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참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끌고 갈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좀 고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우리 학생들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이러한 그 교육 활동을 해가지고 진로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고운 인성을 갖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좌파 교육감님들도 이제 좌파 우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절대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교육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도 우리가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길을 가는데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 평등 사상만 가지고 애들을 다루다가는 경쟁에 지고 평등에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노력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수월성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보면은 이게 평등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만 생각하시지 말고 좌우 양쪽을 잘 보면서 교육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